번째 질문인데요. 겸업금지라 하면은 턴키 방식에서 어떻게 건설업체가 설계를 수행할 수 있나요? 설계사와 건설사의 컨소시엄 방식인가요? 아니면 건설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턴키 방식 있습니다. 턴키. 턴키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키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설사가 키를 준다. 턴키. 이렇게 바로 턴키 방식인데 한마디로 건설사가 다 공사를 하고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건축주에게 이렇게 키를 주는 방식이 턴키 방식입니다. 턴키 방식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건축주가 있고 이제 시공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시공자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해라. 그렇게 이제 입찰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건설사가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업체가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사 사무소를 고용을 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한다. 설계사와 건설사의 컨소시엄 방식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턴키 방식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주가 A라는 그룹사가 있다. A라는 그룹사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턴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 A그룹의 건축주가 턴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삼성물산, GS건설, 대림건설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들한테 지명현상이라든가 입찰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가 각 시공사별로 이렇게 조인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컨소시엄이 자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도 영업을 할 때에 우리 건설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사 사무소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건설사도 중요하지만 설계사의 능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턴키 방식에서 설계자와 건설사의 이 컨소시엄 방식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설계자도 그 컨소시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건설사가 독립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건설사가 이 컨소시엄 안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죠. 건축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가 사무소, 그리고 조경 설계를 담당하는 조경 사무소,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여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 협력업체들도 다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A그룹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턴키 방식으로 말하는 거는 공사비까지 제한을 해요. 공사비.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A건설사는 2천억, B건설사는 1,500억 이렇게 이제 공사비까지 다 제한하는 거죠. 공사비 플러스 설계안까지 다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턴키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턴키 방식으로 일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턴키 방식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설업체가 건축사 사무소를 너무 그냥 이렇게 일을 부려먹고 업무를 과하게 시키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설계의 창의성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같은 경우는 건설 사업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업비 안에 설계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를 따지다 보니까 그 설계안이 복잡하게 나온다든가 조금 특이한 형태가 나오는 부분을 좀 싫어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턴키 방식을 진행하지 않고 설계의 현상 설계를 공모하고 그리고 나서 시공사 입찰을 하는 방식, 이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진행 방식이 턴키 방식이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복잡하니까요.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턴키 방식은 건설사가 갑이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를 고용을 해서 업무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CM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 관리입니다. 건설사업 관리,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CM은 발주처를 대신해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 면허나 건축사 면허처럼 따로 면허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누가 건설 사업 관리 등을 수행하나요? 프로젝트 관리, CM, P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CM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건설 사업 관리는 발주처를 대신해서 이제 프로젝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설 사업 관리에 별도로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PM도 있는데요. PM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반의 관리를 하는 부분이 PM이고, CM 같은 경우는 건설 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PM을 하는 경우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볼브를 해서 설계에 관련된 내용까지 체크를 하면서 건축주를 대신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일정 예산이 있는데 건축사무소의 건축사가 너무 과한 디자인을 해서 사업 예산을 못 맞추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 이러면 이제 PM이 좀 관여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간소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건축주한테 조언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내용이 이 PM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프로젝트 처음부터 들어와서 뭐 자재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다 컨트롤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사업에 관련된 수익성이 나오는지 이 사업성까지 검토하는 부분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자, CM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건설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죠. 말 그대로 시공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공기 일정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을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2조 8을 보게 되면은 건설사업 관리, 말 그대로 CM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법적인 정리를 하게 되면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말 그대로 건축주를 대신해서 이런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시공까지 책임을 하면서 건설사업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을 하고, 또 시공 단계에서는 이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 계약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공 책임령까지 하는 건설사업 관리도 있고, 일반적인 건설사업 관리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은 면허나 건축사 면허 같은 면허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건설 사업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발주처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별도로 필요한 영업신고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축사 면허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 사업 관리를 하는 그 직원들은 건설 쪽이라든가 설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함을 좀 내밀려면은 뭐 구조기술사나 또 시공기술사 또 건축사 이렇게 업계에서 정식적인 전문가 이 집단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래야만 이제 대화가 되고 업무가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실무 경험이 있어야만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제 건축사무소에서 있다가 CM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공사에서 시공 업무를 하다가 이 CM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면허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 관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또 능력체 그리고 CM 조직에서의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경력과 면허가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M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건설산업기본법 26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발주처로부터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자가 건설사업 관리자가 되겠는데요. 이 건설사업 관리자는 건설사업 관리 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신고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건설사업 관리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에서 필요한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나 등록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에서 필요한 건설 인력 확보라든가 뭐 몇 명의 건설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서 신고나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거 법령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그리고 계약법, 여러 가지 또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가 CM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요건을 만족을 해야만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회사의 사업 충족에 관련된 요건을 좀 만족하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어떤 직업이며 자격증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